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3년 내년 개묘년에 우리 호랑이띠 여러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흐름을 포인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랑이띠 여러분들은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그 호랑이띠에도 5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974년 내년 50세가 되는 갑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천간, 요걸 이렇게 반으로 나누게 되면 요 위에 있는 글자를 천간이라고 하고 요 밑에 있는 글자를 지지라고 하는데, 이 갑인생 같은 경우에는 요 갑이라는 글자가 우리 흔한 말대로 갑질하다 할 때 갑자가 되는데, 요 갑도 에너지의 종류가 있게 되는데, 이 밑에 요 인이라는 글자가 역시 목이 돼서 이 갑이라는 글자도 이렇게 목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갑인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슈퍼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갑 중에서 가장 강한 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갑이라는 조합 중에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목과 목이 있다는 것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굉장히 왕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가 이제 가끔 비유를 하지만 휴대폰이라고 하면 굉장히 강한 충전기를 밑에 놓고 있는 셈과 같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인생 같은 경우에는 이 연만 보자면, 연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근본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만 보자면은 굉장히 그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고, 이렇게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흔한 말대로 그릇이 굉장히 크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이제 일반적으로 사주팔자는 연본일주 월사시보, 그래서 연이 본이 되고 일이 주가 되는데 근본이 굉장히 그릇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다만 이렇게 연이 크다고 해서 다 좋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뿌리가 굉장히 왕성한 것은 왕성하지 않은 것보다는 일단 좀 긍정적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릇이 크기 때문에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 범위도 넓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2023년 개묘년을 만나게 되면 개묘년은 개라는 글자와 묘라는 글자가 함께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개라는 글자는 곧 수가 되는데, 수는 목을 이렇게 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 묘라는 글자 역시 이렇게 목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갑도 목이 되고 요 인이라는 글자도 목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수라는 글자인 개는 목을 생하게 되고, 더군다나 개가 가지고 온 이 묘라는 글자도 목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목이라고 하는 기운이 굉장히 왕성해진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기운이 왕성해지면은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있는데, 좋은 것은 뭐냐면 특히 갑인생이 만약에 독립적인 사업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 때를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뭔가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인물들과 뭔가 협력해서 하려고 할 때, 즉 본인을 돕는 인자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좀 더 주변의 세력을 모으거나 아니 협조를 구해서 하기에는 나쁘지 않으나, 근데 다만 이렇게 목이 왕성해진다는 것은 반대급부적으로 토가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되기 때문에, 이 토라는 것은 곧 갑인이 볼 때는 재물에 해당해서 근본적으로 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꼭 나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돈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돈을 벌더라도 조금 나눠줘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돈을 다투는 존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와 일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공사 구분을 좀 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개라는 글자 자체는 수가 되니까, 수는 곧 갑을 이렇게 제가 생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개라는 글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무라는 글자를 끌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 무라는 글자 자체가 갑이 볼 때는 곧 재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라는 것은 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는 곧 재물로 말하면 문서 재산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권한이나 자격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갑인생이 기존에 본인이 공부했던 거, 본인의 지식적인 측면을 잘 다루어서 뭔가 권한을 얻는다면, 이 개라는 글자가 이 무라고 하는 재물을 끌어옴으로써 갑인생한테는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묘라고 하는
본인과는 다른 인물을 같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특히 주변 사람과 협조를 잘하고 본인이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되면 주변에 좀 베품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 좋을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갑인생 같은 경우가 이렇게 묘년을 만났을 때 묘는 맞은편에 이렇게 유라는 글자가 있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변 인물들을 잘 다루지 못하게 되면 유를 끌어와서 유와 인이 이렇게 원진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상에서 뭐 원망할 일이 생긴다, 미워할 일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해서 원망을 듣지 않도록 단도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물도 벌고 본인의 주변 인물들을 굉장히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병인생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38세가 되는 병인생이 있는데, 병인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학당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좀 다른 팔자에 비해서 영리하고 총명하다, 뭐 이런, 이제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병은 인해 곧 십윤성으로 이렇게 생지가 되는데, 생지라는 것은 시작한다, 태어난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이제 그 오행의 기운으로 보면 병이라는 것은 화가 되고 인이라는 것은 목이 되니까 이 목이라는 기운은 화를 이렇게 생해서 즉 불꽃에다가 장작을 지속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것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병인생 같은 경우는 본인의 공부를 기반으로 한다거나 지식적인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묘년을 보게 되면 이 계라는 글자는 병이 볼 때는 우리가 흔히 말대로 이제 정관이 됩니다. 정관.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정관. 이렇게 정관이 되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을 의미해서 보통 이제 바른 관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명예 중에서도 한마디로 이제 그 직급을 잘 얻을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취업을 한다 그러면 취업이 잘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인정할 만한 관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편관이라고 해서 남들이 인정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대로 일반적인 관직과 직급을 의미하는 것은 주로 이제 정관의 의미가 좀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편관 같은 경우에는 직급 중에서도 약간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니까 좀 더 권력형 관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약간 한시적으로 내가 크게 누릴 수 있는 관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평온한 어떤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관들은 이렇게 정관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 병인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학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본인의 학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본인의 전공이라던가 본인이 갖고 있는 자격증을 그대로 이용해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 마침 개라고 하는 정관이 온 데다가 요 묘라는 글자도 마찬가지로 인수가 됩니다. 인수. 이거 이제 정인이 되는 것인데 즉 관인운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병인생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조직의 변화 변동을 줄 때 본인이 원해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다 그러면은 약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본인이 근무하는 곳에서 승진기회라던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라는 글자는 정관이 되는데 이 관이라고 하는 요 글자가 곧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를 끌어오게 되니까 요 무라는 글자는 화생토에서 본인의 활동 영역을 만드는 또 식신 영역이 되니까 이 개를 만났을 때는 이 병이 먹거리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 병인생이 요 개묘년의 개를 만나게 되면은 관도 얻고 본인의 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지는 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묘라는 글자가 다 목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목이 굉장히 왕성해지면 토가 약간 약화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이 개라는 글자가 물을 끌어와서 좀 어느 정도 좀 상쇄가 되긴 하지만 이 토가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 병인생이라던가 이 호랑이띠한테는 특히 비위가 약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유의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묘라는 글자는 개묘년의 묘년이기 때문에 이 호랑이띠한테는 다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신살로 인묘, 인호술운동의 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곧 도화가 됩니다. 연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대로 이제 도화살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곧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던지 간에 특히 기존에는 본인이 굉장히 겸손을 취했다고 한다면 이럴 때는 본인을 좀 더 내세운다고 해서 이제 건방지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좀 더 어필하고 노출해서
아무래도 조직에서 본인을 좀 더 노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 그러면은 본인한테 좀 더 활동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을 돕는 인자들이 에너지 상으로 좀 모인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98년 내년에 26세가 되는 무인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6세 정도가 되면 사회로 막 진출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특히 26세의 무인생 같은 경우에는 취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해가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걔는 곧 무가 볼 때는 정제가 되는데, 이 정제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듯이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는 약간 고정급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와 개가 이렇게 합을 하는 것이죠. 합이 되면 곧 일단은 자기 거라고 봐도 일단 무방합니다. 물론 이제 요 합을 좀 방해하는 인자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일단 연만 보자면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묘라는 글자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목에 해당이 되니까 이 무가 볼 때는 곧 관에 해당이 됩니다. 즉 뭐냐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관과 같이 온 것이니까 이것은 곧 월급 재물이 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게 고정급여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꼭 무인생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진출해서 아직까지 취업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년 2023년 개묘년에 취업에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럼 무인생은 다 취업이 되냐? 그건 아닌 거죠. 무인생이 올해 이민년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또한 무인생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의 노력을 갖추었느냐, 더군다나 취업을 할 때 본인이 취업을 하고 나서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주변 인물들과 협조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개묘년의 양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인생이 개묘년을 봤다고 무조건 취업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취업을 할 수 있는 여부도 그 과거에 본인이 한 행위에 달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개묘년의 개라는 글자가 조직이라고 하지만 같은 무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이 개의 조직을 취할 때 그것이 곧 1등급이냐 10등급이냐는 본인이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무인생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내년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올해 남아있는 이민년에 더욱더 노력해서 뭔가 진행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좋은 내년 1998년 26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 개묘년에 상당히 좀 좋은 해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묘라는 글자는 곧 연살이 되는 것이니까 이건 조직에서 본인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쭉 무인생이 만약에 면접을 가더라도 쑥스러워하지 말고 본인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남들한테 좀 더 어필하고 본인을 좀 드러낼 수 있고, 특히 이런 팔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면이 되면은 본인이 PT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잘 만들어서 가져간다 그러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50년 74세가 되는 경인생이 있습니다. 자, 경인생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주요 이제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요것은 수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묘라는 글자는 목이 되는 것이니까 이 경은 곧 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본인의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74세 정도가 되면은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유리하고요. 특히 아직도 여전히 건강을 갖추고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요 인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곧 뭐냐면 이제 편제에 해당이 되니까 경인생 같은 경우에는 편제를 깔고 있는 본인의 근본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편제를 깔고 있고 개묘년을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이 수목으로 이렇게 뭉치게 되니까 이 경생한테는 에너지의 소모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버는 데는 그 어떤 그 노력에 대한 대가는 확실하지만 그럴수록 또 본인의 어떤 그 기운은 빠지게 되는 것이니까, 특히 경은 인의 절지에 해당이 되니까 금이 굉장히 약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특히 본인의 월일시의 사주팔자에 또한 금이 굉장히 약하다고 하면은 이 경인생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폐질환이라던가 아니면 특히 대장 같은 경우에 소화기에서는 대장이 있죠, 대장. 건강검진할 때 대장을 잘 살피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이 용종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70세가 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호흡기 질환이라던가 이런 거, 특히 이제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 같은 거 유의하시고 그런 데에 감염되시거나 병증이 발발하면 특히 개묘년에는 좀 더 남들보다는 고생을 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좀 유의하시고, 특히 이제 경인생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묘라는 글자가 재물이면서 곧 연살이 되니까 요즘에 워낙 100세 세대이기 때문에 이 74세 어르신들 분 중에도 특히 멋쟁이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남자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도화를 끼고 재물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 다른 여성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내 이외에 다른 여성한테 눈을 돌리지 않도록 그런 측면에서 좀 유의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뭐 혹시 뭐 사별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혼자 계시는 분이 있다면 특히 이렇게 개묘년에 본인의 활동을 통해서 뭔가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년에 62세가 되는 1962년 이민년생이 있습니다. 자, 이미 이민년생 같은 경우에도 약간 요것만 보자면 팔자가 약간 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요 임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인이라는 글자는 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정신이 육체를 계속 생해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렇게 이제 본인 혼자 약간 뿌리가 약한 데다가 환경을 생하는 입장에서 약간 약했는데 요 개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은 요게 임은 개와 비록 다른 성향을 가진 겁재라고 하더라도 원래 본인이 조금 약했기 때문에 주변 인물들과 이렇게 협조를 해서 자신의 에너지의 소모를 조금 나눠줄 수 있는 주변 인물들을 만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이 개 역시 묘와 함께 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오행으로 표현하면 요거는 수가 된 다시 한번 요건 이제 수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요건 목이 되고요. 요것도 수가 되고 요건 이제 목이 되니까 본인과 요건 플러스 요건 마이너스 근데 요것도 플러스 요건 마이너스니까 양상은 반대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음양은 다른데 이 수목이라고 하는 오행은 같이 온 거지 않습니까? 즉 뭐냐면 개묘년에 온 이 개라는 글자도 그렇게 강한 글자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 오행으로만 보자면 자 그런데 요 개라는 글자가 어쨌거나 임이라는 것과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뭔가 이제 음양은 다르지만 본인을 돕는 입장에서는 비록 겁재이긴 하지만 이럴 때 비록 이제 그 약간 양상이 달라도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 개라는 글자가 갖고 온 요 묘라는 글자는 어쨌거나 임이 볼 때는 수생목해서 본인의 활동 방향을 의미하니까 주변 사람들을 이제 한마디로 잘 사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면 의외로 요 주변 사람이 이 이민생한테 새로운 일거리를 가져온다라고 일단 말할 수도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요 개라는 글자를 잘못 활용하고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개라는 글자는 무를 끌어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무라는 글자는 이미 볼 때는 편관이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주변 인물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의 힘을 빼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더욱더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고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이민생 같은 경우가 어딘가에는 또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 개라는 글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만 잘 다루면은 본인의 어려움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래서 협력해서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인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임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주변 사람들한테 본인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2023년 개묘년 호랑이띠 여러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 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